첫 번째 영상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저번이라고 하긴 좀 그러고 방금까지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UI 좀 불편하셨던 분들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UI 설명을 좀 드렸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연습을 해서. 그래서 이제 리깅을 진행을 할 건데, 리깅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어, 또 메모장을 켜서. 자, 리깅에서 저번에 어셋의 종류, 어셋이 뭔지는 저번 영상을 보시면은 설명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재료들, 3D 재료들을 모델링, 리깅이 된 모델링, 그 다음에 텍스처가 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어셋이라고 합니다. 재료들. 그래서 이 어셋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겠죠. 일반 캐릭터 모델링 리깅 된 캐릭터들이 있을 거고, BG라고 하면 배경, 백그라운드죠. 배경. 그 다음에 프랍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프랍은 뭐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한글로 재료 뭐 소품이라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어셋들이 있을 거고, 리깅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리깅이 있고 배경 리깅이 있고 프랍 리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리깅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리깅이 들어가게 되고, 프랍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뭐 방이 있고 벽에 액자가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배경일 뿐이고요. 근데 캐릭터가 어떤 아이가 들어와서 이 벽에 걸린 액자를 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본다 하면은 이거는 프랍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건드리거나 혹은 이 프랍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거나 개별로 뭐 어떤 따로 움직이진 않더라도 이 뭐 풀샷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별로 좀 분류가 될 상황이다 이러면 프랍으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움직이지 않는 캐릭터가 뭐 동상 같은 게 따로 있다 그러면 뭐 BG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냐, 움직이지 않느냐, 캐릭터랑 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 배경 프랍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리깅도 이렇게 종류별로 나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캐릭터는 당연히 팔다리 움직이고 머리카락도 움직이고 눈동자도 뭐 왼쪽을 쳐다봤다가 오른쪽을 쳐다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영상 같은 거를 제가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게 편한데, 뭐 저작권이니 뭐니 이런 뭐 광고 받고 돈 버는 유튜버도 아닌데 교육용으로 하는데 저작권 같은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하면은 뭐 저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뭐 최대한 참고를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버추얼 가디런 언즈라는 애니메이션이고 제가 뭐 제작이랑 감독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뭐 좀 문제가 덜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이 영상으로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리깅 같은 경우에는 음량을 지금 줄여놨고요. 자, 캐릭터 리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움직여야 되니까 캐릭터 리깅이 필요하겠죠. 팔, 다리, 걷는 동작, 뛰는 동작 이런 동작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리깅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배경 리깅이 어떤 경우에 배경 리깅이 필요할까요? 자,
자, 여기 보면은 자, 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문이. 이 문은 캐릭터도 아니고 프롭도 아니에요. 하지만 배경이지만 문이 열리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 같은 경우가 가장 확실한 배경 리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을 하나 대충 만들어 볼게요. 자, 그때그때 뭐 한 번씩 설명을 드리자면 W는 키보드의 W를 누르시면 이동 모드, 무브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이콘에서는 지금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설명이 왜 안 뜨죠? 네, W가 이동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방향성을 가진 화살표가 등장을 하는 이동 모드가 됩니다. 이걸 클릭해서 뭐 이동을 한다 싶을 때는 W 모드, 그 다음에 W 옆에 있는 E 버튼을 누르시면은 회전 모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회전을 담당하는 모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R은 WER, 네, 이 세 가지인데 R은 스케일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W로 이동을 하고, E로 뭐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R로 스케일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창에 있는 이 채널 박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창이 채널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널 창에 뭐 어디에 있는 걸 확인을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채널 창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클릭을 하면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하실 때는 클릭을 해 주시거나 뭐 윈도우에 뭐 워크스페이스에서 또 골라 주시면 되는데, 그때 뭐 창이 안 보였다 할 때를 좀 유념해 주시면서 어디에 어떤 창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 창과 1학년 때 배우셨겠지만 이 윈도우 탭에 있는 아웃라이너, 지금 이 단축키는 여러분들하고 아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의 아웃라이너 이 창은 꼭 모델링을 할 때, 리깅을 할 때 두 개의 창은 꼭 띄워져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너는 이 모든 재료들이 다 보이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이라고 만든 이 큐브 1번 있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도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임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금방 대충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문 틀이 있겠죠.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 틀이 있을 거예요. 대충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수치로 정확히 내가 90도라는 걸 정확히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수치에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회전하는 축이 어느 축인지 정확히, 이 파란 선을 하게 되면은 이 시야에서 회전하면서 X, Y, Z 축이 다 바뀌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축,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 한 가지 축으로만 뭔가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다 동시에 비틀어져 버리면 이렇게 가장 바깥에 있는 하늘색 선을 클릭을 해버리면은 뭔가 시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나의 축으로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0도로 지정을 해놓고 문틀이라고 하는 걸 대충 만들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놓고 이 문이 이제 열려야겠죠. 뭐 이렇게 미닫이 문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열리겠죠. 지금은 중심으로 열리는데 이렇게 여닫이 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은 미닫이 문 자체도 리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지나갈 때 이 문을 선택을 하고, 그 애니메이션 작업자가 캐릭터를 지나가는 타이밍에 이 문을 선택을 해서 얘를 움직여주고, 캐릭터가 지나가고 얘가 뭐 다시 닫히고, 이거를 수동으로 선택을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러라는 걸 달아주고, 그 컨트롤러로 얘를 제어를 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리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배경 리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 같은 경우에 배경 리깅이 필요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 무늬 축이 아까 여닫이 문일 때 이렇게 회전하는 건 이 폴리곤의 중심이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만약에 경첩이라고 하죠. 이 벽 쪽에 하나 경첩이 있겠죠. 그래서 경첩을 기준으로 이 중심축이 이쪽에 있다면 아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축을 키보드에 지금 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인서트 키라고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오른쪽에 홈 버튼, 엔드 버튼, 페이지 업, 다운 왼쪽에 있는 인서트 버튼을 얘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인서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 중심축 자체를 변환시킬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이 아이콘 모양이 좀 바뀌었죠. 이 중심에 원이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이 중심축을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돼요. 이 옮기실 때도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버텍스나 엣지의 이 와이어 모드에서 이 와이어에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때, 버텍스에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때에 뭐 V 모드를 V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붙여주시면은 이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스냅 모드로 정확히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을 바꿔놓고 다시 뭐 W나 ER 이렇게 누르시면은 중심축 이동이 끝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 키를 눌러서 이 키를 눌러서 회전을 하게 되면 중심축인 이곳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겠죠. 중심축을 미리 옮겨 놓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렌더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커브를 주로 쓰는데, 뭐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커브 같은 걸 저희들이 컨트롤러로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이 모델링이 막 겹쳐 있거나 할 때 선택을 해서 얘를 움직여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커브를 선택을 해주고 얘를 회전시키면 얘가 회전되게끔 하는 게 리깅의 기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일 때, 이 커브를 움직일 때 얘가 대리로 동시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리깅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어떻게 해주느냐는 일단 카테고리에 있는 리깅 탭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텐데, 일단은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리깅 탭에 컨스트레인 탭에 있는 우리가 이 메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들을 설명을 일단 한번 드리고, 오늘 수업의 주 내용은 이 메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이 친구를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대신 움직이는 게
리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러와 대신 움직이는 물체, 이게 리깅의 기본 개념이에요.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만 움직였지만 다른 회전 영향도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축만 움직이게 하고 싶어 라고 설정을 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게 뭐 배경 리깅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프랍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런 자동차 같은 것도 캐릭터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프랍. 그 다음에 여기 있겠네요. 이 친구들도 뭐 캐릭터지만 여기 자, 이 친구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 안경도 프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경우에도 프랍이고요. 안경을 절대 벗지 않는 캐릭터다 하면은 저 안경은 캐릭터가 되겠지만 한 번이라도 벗는다 이러면 프랍이라고 분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뭐 키보드 모니터 같은 것도 프랍이겠죠, 당연히. 자, 뭐 공 같은 게 지금 하나 나와서 둥둥 떠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친구들이 뭔가 뭐 놀라네요. 그리고 터졌어요. 이 공도 프랍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원이 사람처럼 뭐 걷거나 뛰거나 하진 않지만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거 자체도 이렇게 이 볼을 만들어 놓고 아무 리깅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 공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커브만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하면 둘 다 잡히겠죠. 이 커브만 선택을 하고 이 커브를 움직여서 얘를 제어해 주는 게 리깅과 애니메이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예 리깅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아예 선택을 해도 움직일 수 없게 나중에 해주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괜히 같이 선택했다가 또 같이 이동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또 락을 걸어주는 방법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프랍 리깅. 그 다음에 이런 걸 컨트롤러라고, 제가 컨트롤러라고 말을 하면은 이런 커브들, 이 모델링과 연결되는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커브가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메뉴 중에 커브 혹은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서페이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커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브에 아마 이 원형, 네모는 쓰지 마시고 이 원형으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모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네모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선택을 했는데 이 한쪽 면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한쪽 면만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붙어 있는 네모 상태가 아니라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움직이고 이게 제어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어져 있는 원을 많이 쓸 거고요. 이 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별로 뭔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커브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다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한 선으로 이어져 있어야 커브로서의 컨트롤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좀 원활히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배경과 캐릭터, 프랍, 리깅이 어떤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영상을 이제 이걸 알고 영상을 보시는 거랑 조금씩 틀릴 거예요. 자,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고 프랍들이 튀어나왔어요. 프랍이 튀어나오고 프랍을 타고 이 캐릭터가 이동을 하겠죠. 네. 여기에 열려 있는 문조차도 리깅이 돼 있어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를,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리깅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리깅 좀 지겨우실 거예요. 그리고 리깅 수업 자체가 제가 해본 파트 중 이런 모델링을 한다거나 리깅을 한다거나 텍스처 혹은 쉐이딩, 그 다음에 렌더 합성, 뭐 기획, 시나리오, 콘티, 이런 여러가지 작업 중에 3D로 제작하는 파이프라인 작업 중에 가장 재미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깅. 너무 좀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해야 되고, 이런 걸 항상 위치 같은 거랑 포인트 스냅 이런 걸 신경을 쓰면서 어떤 각도로 어떤 수치를 얼만큼 움직였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런 게 상관관계가 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고, 나는 모델링만 하고 싶어요 혹은 렌더 합성 쪽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3D 쪽으로 직업을 가지시게 된다면은, 혹은 파트가 모델링 파트만 하게 되더라도 이 리깅 재미없는 부분을 같이 알아두시고 작업을 하는 거랑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랑은 거의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3D 다른 파트를 하더라도 도움이 훨씬 뭐 200~300%는 더 넘게 1000%, 10,000%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리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약간 공대생이나 약간 수학적인 이런 거 좋아하고 기계적인 움직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리깅 좀 잘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목이 마르네요. 창을 습관적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제가 한쪽 모니터에만 이렇게 나오게 설정을 해놔서 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자, 메뉴를 항상 리깅 탭에 이쪽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주로 쓸 거고, 오늘 설명드릴 주 메뉴는 리깅 카테고리의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이 항목들의 메뉴를 가장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항목을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을 거예요. 따로 메뉴 창에 있는 이 두 개의 점선 바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메뉴가 이렇게 따로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눌렀다가 여기를 눌렀다가 항상 이걸 눌렀다가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창이 떠 있다, 이 컨스트레인 창이 떠 있다라는 거를 리깅 탭에 여기에 있는 메뉴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 놓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창이 좀 지워지더라도 여기에 있는 메뉴라고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설명드릴게, 여기에 있는 이 6가지 메뉴죠. 6가지 메뉴와 아웃라이너에 있는 이 메뉴들, 그 다음에
메뉴들이 아니라 이 아웃라이너 상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과 페어런츠의 관계 이거를 영상 설명을 다음 영상에 쭉 한 번에 이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는 걸로 진행하면 딱 시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